스누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스누피요? 강아지 스누피. 예. 예.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로 앉으면 되나요? 여기 앉으시면 네, 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6년간의 직장 생활을 끝내고 올해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허필용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한 직장에서 36년을 계신 건가요? 그렇죠. 야,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이 평생 직장이다, 뭐 정년을 채운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 생각하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되는데. 저한테는 참 복이죠. 예. 36년간 근무하신 회사가 어디입니까, 혹시? 한국의학원, 그러니까 원자력 병원 하면 알죠. 저는 이제 기술자이기 때문에 예. 시설 그러셨군요. 정년퇴직을 앞두셨다고 했는데 언제가 정확히 정년퇴직입니까? 저는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이야, 이제 진짜 얼마 안 며칠 남았네요. 안 남으셨네요. 네, 보름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어떻게 나오시게 된 겁니까? 이게 오늘요? 예. 나오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직장이요? 예. 직장에서는 3개월 휴가를 줬습니다. 그러면 퇴직하는 그날까지 그냥 휴가시군요. 네네. 그래서 사실 아직은 실제로 회사를 그만뒀다는 생각은 아직은 좀 실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막상 이제 그 3개월 휴가 뒤에 12월 31일 날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네. 그때는 뭐 덤덤했어요. 왜냐면은 늘 그랬듯이 휴가 갈 때처럼 그때는 편안했는데 이제 퇴직 날짜가 다가오니까 제 소속감이 없어진다는 어떤 현실감,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6년을 한 곳에 머무르시다가 네네. 이제는 어찌됐든 간에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단계니까 네. 그 기분이 어떠실지 저는 뭐 저 콧물 나오는 죄송합니다. 저희 뭐 연예계에도 콧물 나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늘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뭐 정년 앞두시고 콧물을 예, 좀 괜찮습니까? 직장을 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저한테는 소중한 제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나가더라도 저희 직장에 대한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직장을 아마 사랑하게 될 겁니다. 글쎄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저한테는 가정이죠. 아내는 이제 같은 직장에 있었어요. 어떤 글을 보게 됐어요. 그 글을 읽다가 이 글 참 너무 공감이 된다. 누가 쓴 거야? 딱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이고, 이 사람이네. 이제 꽂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우리 딸아이가 또 열병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가족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직장인 거죠. 마지막으로 출근하신 게 언제입니까? 제가 9월 22일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화요일인 것 같아요. 화요일이요. 네네. 올해 7월 달에 이제 직장에서 퇴직자를 위한 이제 일주일 동안 특별 어떤 교육을 시켜줬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 들어갈 때는 당신이 들어오게 되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혜택이 얘기 많이 있고. 해주는데 네. 제가 지금 받는 교육은 당신은 나가게 되면 모든 걸 당신이 부담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좀 비관적인 내용이 아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들어올 때는 당신은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런 걸 받을 수 있고 이런 혜택이 예, 있고 예. 이런 걸 하는데 떠날 때는 당신은 이런 걸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집니다. 좀 상실감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좀 준비를 좀 더 빨리 했더라면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이것도 이제 의료보험도 직장 가입해서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는 네, 지역으로 바뀌게 되고 저는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의료보험 이 보험 문제가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지역 가입으로 바뀌면 이제 금액도 2배로 오르는 거죠. 보부로 올라가게 되죠. 이게 퇴직자 은퇴한 사람한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맞아요. 제가 원래 시골 가기를 좋아했었는데 농촌 가게 되면은 거기는 또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요? 전 쌀 줄 알았는데 더 비싸더라고요. 오히려 더 비싸죠. 예, 완전히 농민이 되면 혜택을 받는데 어설프게 내려가게 되면은 돈이 훨씬 더 많이 부담됩니다. 그렇구나. 이게 참 그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또 듣다 보니까 이게 네네. 은퇴라는 게 그냥 이제 뭐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이렇게 접근할 일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인 고민이 진짜 굉장히 많네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될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계산을 해봤죠. 일단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차든 뭐든 다 빼고 나니까 제 기억에 한 2, 3만 원 정도
몇만 원 남더라고요. 몇만 원. 그러니까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가지? 36년간의 직장 생활이 정말 얼마나 뭐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습니까? 많은 직장 생활하시면서 좀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할까요? 기쁜 날? 그래도 진급을 했을 때가 제일 기쁘시고. 기뻤었고요. 네, 저 직장 생활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진급이란 느낌이 어느 정도 느낌인지 이게 좀 체감적으로 확 안 오거든요. 우리로 보면은 뭐 출연료가 올라갔을 때가 약간의 진급 아닌가요? 출연료가 좀 올라가고 예전에는 이제 가족 오락관으로 따지면은 맨 끝줄에서 맨 앞줄까지 가면 이제 야, 내려 배추 내려. 내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진실 게임이라고 치면 그 앞에 유재석의 진실 게임이다. 그럼 제일 높은 사람이고 유재석의 진실 게임! 오늘 진실 게임은요, 정말 특집답게. 그럼 제일 높은 사람이고 유재석의 진실 게임에 참여하는 패널이면 이제 조세호라고 합니다. 좀 어느 정도의 뭐 살아간 우리 쪽에 제일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 아니지만 예. 나 자체를 좀 약간 객관화한다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네. 허필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자주 듣는 얘기인데 말을 줄이고 많이 들어라.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말을 줄이고 아이들도 그걸 인정. 예. 아드님하고 따님이 오신 거예요? 네. 아, 좀 말이 많으세요? 저 3교시 학교 간 적 있어요. 왜요? 아빠 설교 듣다가. 너 지금 학교 갈 생각하지 말고 잠깐 앉아봐봐. 아, 근데 저는 저희가 언뜻 몰랐어요. 얘기하기로는 굉장히 좀 잘 들으시고 전혀 그러시지 않을 텐데.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은 겉보면 안 됩니다. 속에 예전에는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회사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한 몸을. 근데 뭐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굉장히 좀 낯선 말이 됐고. 지금은 은영 씨 좀 어떻습니까? 요즘은 네 그런 마인드는 확실히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마인드입니까? 서로 피해를 주지도 말고 피해를 받지도 말자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가. 나한테 피해도 주지 말고 나도 회사에 피해를 입히지 말고. 근데 제가 다니는 곳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일하려고 하고 네 많이 좋아요. 제가 지금. 아까 초반에 했던 얘기와는 좀 굉장히 갑자기 좀 녹화가 되고 있구나를 인식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어느정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 직원들 밑에 후배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저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사실 직장도 직장인데 자기 개발에 내 삶도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저는 제가 이제 굳이 은퇴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자면은 역시 개인도 중요한데 개인도 조직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좀 병행해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3교시에 좀 등교를 하신 거죠? 아마 그럴 수 이런 거 맞는 말씀이시긴 하나.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또 상대적으로 어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정말 꼰대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본인은 나는 꼰대인 것 같다 아니다. 저는 뭐 꼰대라고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행동은 꼰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니 저기 저도 꼰대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은 어쩔 보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예. 그 말을 이렇게 뭐 부정시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단지 이제 제가 돌봄을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 진짜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어디 가면은 꼭 연락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맙기도 하고 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참 한편으로는 좀 든든하시겠어요. 저는 그것도 감사하고 고맙죠. 예. 이게 저 마지막 출근하는 날에 그 아침상을 따님께서 차려주셨다고 그래요? 딸이 아침상을요? 마지막 출근이라고 기억해서 아침을 차려준 것 같아요. 아버님 아침상을 왜 좀 차려주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일부러 기억을 했어요. 아빠 마지막 출근인데 어떤 심정이실까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네. 전혀 못했는데 좀 늦잠을 자는 편인데 그날 아침부터 일찍 서둘고 떨고덕 하더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웠죠. 사실은 지금 이제 제 아내가 지금
제 곁에 없습니다. 어. 사실은 저한테 2020년이 저는 직장을 떠나게 되는데 아내는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난 거죠. 그래서 참 딸아이가 기억하고 마지막 출근이라고 기억해서 아침을 차려준 것 같아요. 그저 우리 사모님을 올해 떠나 보내주신 겁니까? 예, 올해 7월 달에 떠났습니다. 아, 그랬군요. 특히 저 요즘 같은 때 생각이 좀 많이 나시겠습니다. 매일이죠, 매일. 사실은 퇴직이라는 어떤 의미 있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거에 대한 상실감 같은 게 더 많고 또 제 마음이 이제 좀 저리죠. 심정도 뭐 아프다 슬프다 뭐 그걸 떠나서 늘 함께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족하고 늘 같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오다가 사실은 아내가 또 이 프로그램 무척 좋아했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떠나고 난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는 의미가 없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꾸만 응원해주고 아빠 힘내세요 그러니까 아,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아내가 이제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병원 한번 가봐.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갔다 오고 나더니 거기가 어떻게 돼 있어? 좀 안 좋대. 큰 병원 가려니까 가슴이 철컹하더라고요. 큰 병원? 부인과 같이 늘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막 저를 자책을 많이 하는 거죠. 더군다나 암병원 다니기도 하고 같이 늘 얼굴 서로 맞대고 사는 사람인데 그걸 왜 3기 될 때까지 몰랐을까? 아내도 막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내는 아마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하고 아이들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넷이 이제 서로 울다가 그저께도 그랬어요. 아내하고 늘 같이 산에 올라갔다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프로그램 내가 나가게 됐어. 그래서 하늘에서도 봐. 그러니 하면서 울는지. 갑자기 그게 됐어요. 사랑하는 박순애, 나라는 사람 만나서 그래도 6년 연애하고 29년 동안 우리가 같이 부부로 살았어. 인생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겪었고 같이 살면서 나는 그대와 같이 살았던 시간들이 내 몸속에 다 녹아 있어. 행복했어. 자기가 걱정하지 않게 아이를 잘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났을 때 나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할게. 그때 뭐 다시 만나면 말 많다고 흉봐도 좋아. 할 얘기 많이 있어. 늘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정년퇴직하고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돼도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아내가 떠나고 났을 때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루하루를 더 성실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유독 또 우리 선생님께도 참 너무 힘든 해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오늘 우리 진영 씨하고 또 은영 씨가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따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라고 하는 거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좀 꾸몄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사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회를 원하십니까?
혹시나 해서. 아니, 그냥- 은영 씨가 빵 터졌어요. 아니 왜요? 아니 왜? 왜 조셉이 물어보니까 예, 예. 그냥 아, 혹시 저한테 관심이 있으십니까? 왜 그걸 이렇게 저와 같은 사위가 생기신다면 그냥 사실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금 뭐 사회적으로 잘 나가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잘 나가니까 외적으로 잘 나가니까 아니 근데 사회적으로 잘 나가니까 아니 아까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꿈에서 장인어른을 봤다고 그래.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진짜 결혼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신부 얼굴을 봤어요? 근데 신부 얼굴 딱 보려고 하는데 깨는 거야. 근데 축가는 케빈 형이 부르더라고요. 그 장인어른 얼굴까지 봤어요, 제가. 장인어른 얼굴까지 봤어요. 아 진짜로 제가 자꾸 아니 좀 닮으셨어요. 근데 약간 미소는 비슷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그 편안하고 인자하신 미소로 난리 났네, 난리 났어. 36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나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만두고 싶은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막 정신없이 바쁘게 뛰던 날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36년 동안 네가 직장 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잘 다니고 이제 드디어 정년 퇴직하게 된 너를 축하하고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아마 네가 잘 살 거야. 그러니까 화이팅 축하한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네네네. 거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그 방송을 통해서는 너무 자주 뵙고 네네. 너무 익숙한 목소리지만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아이, 보면 뭐 그냥-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내지 않았나. 뭐 스포츠 시즌에 이분의 아이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네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K리그 중계석을 떠난 대한민국 스포츠 중계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우리 송재희 캐스터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저 소개를 좀 드리자면 월드컵 6회, 올림픽 8회, 이외에도 이제 복싱, 아시안 게임, 전국체전까지 사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한 획을 그으신 우리나라 뭐 스포츠와 함께 하셨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뵙게 되네요. 그래요? 예. 부인 잘 계시죠? 잘 있죠. 예. 아나운서 후배라서. 예, 맞습니다. 네. 그 아나운서 후배죠. 네네네네. 나경원 씨가. 아니 근데 지금 저 잠깐 얘기하시니까 뭔가 지금 TV를 켜야 될 것 같고 뭔가 지금 경기가 막 시작될 것 같고 국제 경기 특히 월드컵이라든가 국가대항전에서 처음으로 알리는 그런 목소리셨기 때문에 심장이 약간 두근거리는. 가슴이 뛰는. 근데 이제 죄송스러운 것이 예. 제가 이제 한 50년 가까이 방송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시죠? 내가 소리를 지르면 나라가 좀 시끄러웠어요. 왜요? 꼴꼴 할 때. 또 복싱 중계할 때 뭐 다운 한다든지 뭔가 일이 벌어질 때 제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제 1승이 눈앞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른발 슛! 골! 추가골입니다. 유상철! 정원 골! 안정환이 해냈습니다. 안정환 골이에요. 동점골입니다. 안정환 기가 막히는 골세라고 합니다. 안정환 헤딩 슛! 히딩크의 교체 작전이 성공을 거둔 순간입니다. 그 저기 말씀하신 대로 그 골 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정말 송재희 캐스터께서 그 말씀하시는 골이 아주 시원하거든요. 진짜 골이에요. 골이 났을 때 진짜 골이에요. 네, 진짜 골. 그거 한 번만 좀 부탁드리면 안 됩니까? 그건 꼴알. 골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좀 그거 시원하게. 저 손주들이 보면 할아버지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 그 방송 활동하신 지가 올해로 얼마나 되신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70년에 시작했으니까요. 70년이 네, 이제 51년 차죠. 야, 저 태어나기 전에 그냥 계산을 한다면 MBC 공채 아나운서 4기로 입사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예. MBC에서 이제 30년 가족을 먹여 살렸고요. MBC에서 예, 그리고 이제 SBS 가서 10년을 했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10년 쉬었다가 작년부터 다시 나온 거예요. 아니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당시에도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인기가 좀 많을 때였죠. 그렇죠. 그 희소가치도 있고 선호도도 있고 뭐 100대 1, 몇백 대 1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뭐 목소리만 보는 게 아니고 혐오감을 주지 않는지 얼굴도 보고 또 뭐 필기 시험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봤죠. 그걸 했죠. 아니 그 좀 아나운서를 꿈꾸신 이유가 있어요?
글쎄요, 뭐 그렇게 목소리가 나쁜 편이 아니고. 아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이거 좀 굉장히 중저음에 좀 안정감 있는 목소리. 진짜. 예. 집에 전화 오잖아요. 예. 식구들이 전화해서 받으면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깜짝 놀라지. 왜요? 전화 소리는 더 그냥 울리나 봐요. 아. 자연스럽게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또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 경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특히 이제 전 세계 축제죠 월드컵. 86년, 90년 이탈리아, 94년 미국, 98년 프랑스,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다음에 2006년 독일 월드컵까지 중계를 하셨네요. 네네. 24년을 월드컵을 중계하셨다는 얘기예요. 아, 월드컵 월드컵합니다. 중계 현장에 가면은 세계에서 목소리 큰 사람 다 모였어요. 네. 그 남미 중계나 이런 거 보면 골 같은 거 막 달려. 골골골. 그래요. 진짜 길어요. 이게. 이걸 길게. 예, 길게. 로베르토. 예. 아니 이게 이제 86년 월드컵 제가 처음으로 월드컵이라를 알았던 게 86년이에요. 아주 기억하는. 멕시코 월드. 멕시코 때 이제 그 아르헨티나하고 경기할 때 우리 박창선 선수가 그 대한민국 월드컵에 첫 골을 넣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골키퍼가 이제 하프라인에서 골이 움직이면 골키퍼가 멀찌감치 나오잖아요. 그 박창선 선수가 때리더라고요. 그 센터 서클 몸에.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냥 키를 넘겨가지고 골이 됐죠. 그게 그 바로 첫 골이었어요. 박창선 선수의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골 세레머니가 기도를. 예.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자, 최순호 잡습니다. 최순호. 두 사람 사이로 몰고 나오는 최순호. 세 사람 수비 완전히 제쳤습니다. 최순호 좋은 찬스. 다시 한번 슬쩍 박정선에게 연결합니다. 박정선 오른발 중거리 슛! 골이 됐습니다. 골인 한 골을 만회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박정선. 최순호 선수가 수비 세 사람 완전히 제치고. 그때 그 첫 골을 터뜨리고 이제 운동장을 벗어나서 숙소까지 가면서 길거리에서 제가 아까 술 못 먹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네. 거나게 취할 정도로 술을 얻어 먹었어요. 꼬리야 최고라는 거죠. 그 때려서 들어간 걸 보고. 그 이거 슛을 한 잔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몇 잔 얻어 먹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 추억이 많지. 왜냐면 그 선생님의 명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뭐 지금 오늘 최영일의 수비 자세는 말이죠. 그림자가 아니라 미우라 발에 걸린 신발 같아요. 정말 오늘 수비는요 깨진 쪽박 같아요. 자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꿰면 안 됩니다. 한 골 앞서는 걸 잘 지키고 숟가락도 잡기 전에 박상을 갖다 놓으니까 잡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 중계방송국은 지금 호떡집에 불이 난 꼴인데요. 예. 제가 여기 오면서도 오늘 또 후지산 또 미안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건 뭐 유명한 그런 얘기죠. 얘기. 예. 그때가 97년이죠. 98 프랑스 월드컵. 그렇죠, 그렇죠. 그 한일전이고 또 좀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취골 넣고 이민성 선수가 원래 골키퍼가 아니고 미드필더인데 하프라인 넘자마자 그러니까 두 번 튕기고 이제 들어갔죠. 일본 사람들이 이제 난리를 치다가 그 골이 탁 떨어지니까 이제 배추밭이나 참외밭에 뜨거운 물 끼얹은 것 같아요. 팍삭 주저앉아. 진짜 갑자기 숨죽듯이 그냥 와.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카메라에 비치니까. 근데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일본의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보자. 후지산이 보여요. 그때 이제 내가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여기서 나온 근데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세타리 그러나 헤딩 전에는 1번 기다리고 있던 이형 자 최영수 여유 있게 자 좋습니다 왼발로 치고 슛 이민성 이민성 후반전 41분 자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1번과의 접전. 이게 좀 당시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저기 일본 니칸 스포츠에 강꼬쿠 아나운서가 후지산을 무너뜨렸다. 이제 그런 멘트가 나왔고. 그게 좀 이렇게 크게 났군요 일본에는.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만 해도 방송국이 셋밖에 없었어요. 네 맞아요. KBS, MBC, SBS가 있었는데
우리가 57%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꿈의 시점. 그렇죠? 제가 월드컵 중계 끝나고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아, 내가 오래 못 살지. 이렇게 탄식을 해요. 왜요? 한국이 이겨야 되는 상황에 애절함도 있고 그보다 더 치열한 거는 내일 아침에 발표될 시청률이에요. 이 방송이 끝나면은 어느 방송국이 몇 프로가 나오는지 이걸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뭐 한 번만 하고 나머지 두 방송은 다른 경기 중계하면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냐고 이제 어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FIFA의 중계권료를 엄청 내거든요. 그렇죠. 엄청 내요. 네. 근데 그걸 부담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그 3사가 나누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한 경기를 세 방송 하게끔 허락을 하는 거죠. 아니 그 다음 날 어떻습니까? 시청률을 딱 보시고 나서 다시 좀 못 이룬 잠을 주무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월드컵 때는 세 방송국이 가면은 한 호텔에서 자요. 네. 그 세 방송이 같이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아침 먹으러 식당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저 구석에 가서 뭐 왜요? 미안해서요. 아, 시청률 너무 잘 나와서. 아 그렇죠. 아, 또 구석에. 동료기 때문에요. 밥벌이 아, 근데 오히려 너무 또 배려해서 그렇게 구석에 가는데 또 아유, 혼자 튀려고 뭐 아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네, 저 구석에 가서 먹을 때가 많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그 폴란드를 이기지 않았어요. 2000 월드컵. 그 폴란드를 이제 이일영 선수가 띄워주는 볼을 황선홍 선수가 발리 슛을 해가지고 네네. 골이 됐단 맞아요,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상대의 약점은 수비수 뒤쪽의 공간이에요. 자, 모살입니다. 문제 쪽으로 찰스 슛! 박준영 선수가 왼발로 에어골 번호는 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30분을 따냈습니다. 한국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골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폴란드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긴 경기를 월드컵에서 처음 한 거예요. 16강 가능성이 보였죠. 그리고 대구로 왔어요. 그 대구 와서 이제 미국인가 어디 경기를 1대1로 비겼죠, 그건. 예, 중계를 하는데 대구장에 와서 그라운드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전부 빨개요. 붉은 악마들, 빨간 유니폼 입고 쫙 있어요. 떠오르더라고요. 6만 3천 성의 장미꽃이 활짝 핀 대구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제가 이제 신문선 씨를 불렀죠. 신문선 씨. 네. 예. 신문선입니다. 예, 이제 그리고 장미의 특색은 가시와 향 아니냐. 그런데 오늘은 향이 아니고 가시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찌르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내 멘트지만 너무 멋졌다. 그냥 그런 멘트가 그 떠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좀 타고난 것 같다 그런 얘기신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 그러니까 내 칭찬을 상당히 은근하게 하시네. 예. 아니 그 뭐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아, 그렇죠. 거짓말할 순 없죠. 아니 그 가장 절박해서 어록이 또 쏟아졌던 경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 2002년 스페인과의 승부차기. 그때 그 하신 얘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러면요. 예. 그게 광주였어요. 예. 16강을 목표로 했던 월드컵 출전이 예. 우리가 그 스페인을 이기면은 4강을 가요. 4강을 가요. 그렇죠, 그렇죠. 4강은. 좋아요. 잘 끊었어요. 박지성 따라갑니다. 박지성. 행운이 따라가주길 바랍니다. 타치라 따라 들어갑니다. 황선, 설경, 이천수. 네, 돌파해야겠죠. 진로를 막았어요. 질러, 자손, 자, 마지막. 끝났어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승부차기로 옵니다. 이제 홍명보 선수가 그 볼을 갖다 놓고 마지막 슛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제 그게 골키퍼하고 11m 거리예요. 평상시대로 차면 0.3초가 걸려요. 그야말로 이제 역사적인 순간 아니에요. 저 골이 들어가길 간절하게 바라지 않습니까? 그 떠오르는 말이 그랬어요. 처음에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두 손을 지켜 드십시오. 그리고 맞잡으십시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신에게 빌고 없으신 분들은 조상에게 빕시다 그랬어요. 맞아요. 네. 많은 바람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두 손을 네. 마주 잡으시고 한번 간절히 기도를 해보자고요. 네. 종교 있는 분들은 신에게, 그리고 없는 분들은 조상께 한번 의지해보자고요. 우리 선수들이 잘 차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승부차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호흡을 쉬고 이렇게 보니까 무등산이 보여요. 무등산 산신령님도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좌마리즘족이 아닌 얘기 아니네요. 뭐 조상 찾고 산신령 찾고 아,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절박한 얘기를 했는데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더라. 아니 그 뭐 지금 들어도 뭐 굳이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그렇지, 이게 예, 정말 그런 마음이니까. 그리고는 이제 홍명보가 달려들면서 슛 하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넣으면 승부가 결정이 나고요. 넣으면 끝나고 못 넣으면 계속됩니다. 안정환 선수가 넣었기 때문에 네. 지금 홍명보 선수가 정명화 나면 넣으면 끝납니다. 4대 3으로 말이죠. 네. 경기는 자, 끝납니다. 골! 홍명보! 한국이 홍명보 4강에 진출했습니다. 4강 아, 한국 기적같습니다. 월드컵에 4강 무기에 올라갔어요. 무등산이 내리는 본다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송재희 캐스터께서 얘기하신 그 얘기만 들어도 그때 장면이 떠오르면서 참 진짜 마지막이 아니기를 네, 네. 예? 제가 본 2002년의 그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빌고 또 한번 빌어봅니다. 근데 흔히들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스포츠 캐스터의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그 대답할 때 축구 중계는 축구 중계 공이 어디로 가고 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졌습니다. 그건 상황 묘사죠.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저는 세상 사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축구는 해설자한테 맡기고 그 골 하나가 미치는 영향 또 우리가 4강을 가고 8강을 갔을 때 역사의 현장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난 캐스터니까 축구 전문가가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예.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님보다도 더 형님이신 거거든요. 올해가 이제 79. 이제 그 얘기 하시니까 그 작년에 제가 이제 운동장을 처음 가고 한 두세 달 되니까 20대,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날 모를 텐데. 그리고 이제 제가 기준을 두는 것이 2002년 때 몇 살이었어요? 그거 물어보면은 태어났다는 애도 있고 초등학교 뭐 2, 3학년, 중학교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나를 모를 텐데 왜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달라냐 그랬더니 뭐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사인 받아서 아버지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해오랬대요. 그 운동장에 나가면 송아무개가 있으니까 그 한번 사인 좀 받아와라. 그래서 내가 2대, 3대까지 시청자를 좀 귀찮게 하는구나. 아유 고급지다. 시청자를 귀찮게 하는구나. 그런 우리로 치면은 먹어주는구나. 요거 좀 그렇죠. 네, 먹어주는구나. 네, 네. 내가 이렇게 맥히는구나. 네, 그런 걸 경험했어요. 아니 그 지난달 K리그 중계를 끝으로 이제 시청자로 돌아가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결정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제가 그 68가지 방송을 하고 10년을 꼭 쉬었더니 이제 K리그를 해달라 해서 깜짝 놀랐고 또 아직 기능이 살아있는지도 또 걱정스럽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걱정스럽게 했는데 광양에 가서 이제 첫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하다 보니까 골 소리가 나오고 또 뭐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했죠. 제가 사실은 K리그 마이크를 놓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여기서 뭐 부산도 가고 광양도 가고 광주, 목포도 가는데 10년 만에 운동장에 갔다가 이제 중계 끝나면은 보통 9시에 끝나기도 해요. 그럼 이제 내 차를 타고 집에까지 오면 한 2시간 걸리는데 밤길에 운전하는 게 무서워요. 예. 굉장히 무서워요. 내비게이션을 치고 와도 또 길도 참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80 먹도록 잘 살아왔는데 이러다가 진짜 횡사도 하겠다.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멈춘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 중계를 하시거나 이럴 때 뭐 이런 어려움은 전혀 없고 혹시라도 모르는 예. 밤길 또 운전 사실 굉장히 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혹시나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매니저분이 한 분 계시면 괜찮지 않나요? 그만큼 지금 제가 그래도 만약에 혹시나 적도 없고요. 연맹에서는 좀 그렇게 좀 배려를 아니 해주시면 그건 그렇지 않고 뭐 가치도 없고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럴 기회가 오면 모르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준비하실 것 같은데 왠지 모시기 위해서. 적당한 때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소식을 듣고 아쉬워하는 팬 여러분들이 많아요. 댓글을 좀 살펴보면 축구 중계 중요한 순간에 늘 이분이 계셨다. 맞죠? 예. 그리고 익숙했던 사람이 은퇴할 때 울컥해진다.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익숙하게 뵀던 분들이 이렇게 은퇴를 하거나 내지는 이러면 좀 뭔가 내가 은퇴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저하고 콤비였던 그 신문선 씨가 여기도 댓글에도 있어요. 송재익 신문선 조합은 최고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간만에 한 10몇 년 만에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러셨어요? 기사를 보고 3, 4년 더 하실 것 같은데 왜 벌써 관두냐. 옛날 생각하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 희망이 있다면은 그 카타르 도하를 제가 2006년에 갔다 왔어요. 네. 아시안 게임 때 이제 최고령 아나운서로 중계를 하고 왔는데 2022년에
한 번 더 갈 수 있을까? 한번 그 모습을 보고 월드컵. 싶어요. 신문선 예. 예.